마트에 가면 언제든 1,000원 안팎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흔하고 대중적인 음료, 바로 우유입니다. 냉장고를 열면 당연하게 들어있고 가끔은 체중 조절이나 영양 보충을 위해 마시는 서민적인 음료죠.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 나 오늘 우유 좀 마셔야겠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주변 사람들은 기절초풍할 겁니다. 왕실의 최고 실세나 내로라 하는 정승들도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구경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우유는 음료가 아니라 목숨을 살리는 최고급 의약품이자 금값보다 비싼 보양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절대군주이자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은 이 귀한 우유와 유제품에 얼마나 진심이었을까요? 오늘은 조선 왕조실록에 숨겨진 세종대왕의 덕후스러운 유제품 사랑과 그 뒤에 숨겨진 파격적이고 아슬아슬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 조선시대를 상상할 때 흔히 떠올리는 풍경이 있습니다. 푸른 초원을 누비는 소와 말, 그리고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끄는 누렁이들의 모습이죠. 소가 그렇게 흔한데 왜 우유가 귀했냐고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조선시대에는 전용 젖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의 소는 오직 농사를 짓고 짐을 나르는 여구, 즉 일소였습니다. 농업국가였던 조선에서 소는 국가의 재산이자 자산 제1호였습니다. 따라서 농사짓는 소의 젖을 함부로 짜는 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궐에서는 우유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 한시적으로 나오는 모유를 얻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옵니다. 대비마마, 이번에 경상도 목장에서 겨우 한 사발 얻어 올렸사옵니다. 오냐, 그것을 어서 내 의원에 드려라. 세자저하의 약에 써야 하느니라. 냉장고나 현대적인 물류 시스템이 있던 것도 아니니 전국 각지에서 간신히 짜낸 우유를 상하기 전에 한양의 궁궐까지 신속하게 운반해야 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궁궐 최상위 보약이었던 셈입니다. 만 백성을 사랑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성군 세종대왕. 하지만 유독 식탁 위에서만큼은 확실한 취향을 가졌던 애호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종은 엄청난 육식파이자 유제품 마니아였습니다. 전하, 제발 채식을 드시어 건강을 돌보소서. 고기를 이렇게 드시면 실록에 남아있을 정도로 고기 사랑이 유독했던 세종은 자연스럽게 당시 최고의 보양 유제품이었던 타락, 즉 우유와 유제품으로 그 입맛을 뻗쳐나갔습니다. 타락이라는 단어는 재미있게도 몽골어에서 말린 유제품을 뜻하는 토라크에서 유래했습니다. 몽골과의 역사적 교류 속에서 유제품의 맛을 알게 된 왕실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 관청을 설치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선시대 왕실의 우유 공급을 책임진 타락색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서울의 지명 탄생 비화가 있습니다. 궁궐에 안정적으로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 소를 기르고 관리하던 목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날 서울의 대학로와 동대문 사이에 위치한 낙산입니다. 우유락자를 써서 조선시대 왕실에 우유를 바치기 위해 소를 기르던 산이라 하여 낙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코 산책하던 대학로 뒤편의 낙산이 알고 보니 조선시대 최대의 로열 우유 생산기지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임금이 유제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궁궐 밖 세상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세종실록을 살펴보면 우유 공급을 둘러싸고 왕과 신하들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공방전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젖을 짜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우유를 얻으려면 어미 소에게서 송아지를 떼어놓고 젖을 강제로 짜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 각지의 목장과 농가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하, 상소 올리옵니다. 사람이 먹을 우유를 무리하게 짜내느라 정작 농사에 꼭 필요한 귀한 송아지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굶어 죽어 나가고 있어옵니다. 우유를 바치느라 백성들의 고통이 극심하옵니다. 제발 젖소의 수를 줄이거나 제도를 선봐주소서. 신하들의 빗발치는 상소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농업이 국가의 근간인 조선에서 소는 곧 경제이자 생명이었습니다. 임금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국가의 자산을 축내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은 성군이 꼽아야 할 정치가 아니었죠. 여기서 세종의 진면모가 나타납니다. 과인이 유제품을 그리 즐기기는 하나 백성들의 원성이 이 정도일 줄이야. 암소의 젖을 짜는 규모를 당장 대폭 줄이라. 유제품을 향한 개인적인 애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백성들의 원성과 신하들의 간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유제품을 마음껏 먹고 싶으면서도 백성의 삶과 국가의 경제를 걱정해야 했던 군주로서의 인간적인 고뇌와 책임감이
깊게 배어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을 비롯한 조선의 왕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우유 요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당시에는 우유를 지금처럼 컵에 따라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물처럼 마시기엔 양이 너무 적고 귀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선 왕실에서는 우유를 가장 효율적이고 고급스럽게 먹는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바로 궁중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히는 타락죽입니다. 먼저 쌀을 물에 불려 아주 곱게 갈아채에 걸은 뒤 그 귀하디 귀한 우유를 붓고 은은한 불에 뭉근하게 끓여냅니다. 마지막에 기호에 따라 꿀을 살짝 떨어뜨리면 임금님 수라상에 올릴 최고의 보양식이 완성되지요. 현대의 시선으로 보면 일종의 우유 리조또나 크림 스프와 비슷한 비주얼일 수 있지만 그 영양과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소화기관이 약한 왕이 아침에 일어나 원기를 회복하고 속을 편안하게 다스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었습니다. 수라간 상궁이 아니라 내의원의 어이가 직접 제조 과정을 관리했을 정도로 타락죽은 철저한 약선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환절기나 체력이 떨어질 때마다 이 타락죽을 찾았고 신하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공을 세운 노신사들에게만 하사품으로 이 타락죽을 내려보냈습니다. 오, 전하께서 직접 타락죽을 하사하시다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사옵니까? 조선의 사대부들은 임금이 하사한 타락죽 한 그릇을 받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10,000원짜리 지폐 속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한글을 창제한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 우리는 보통 그를 과학, 국방, 문화의 기틀을 다진 완벽한 군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세종 역시 고기를 사랑하고 부드러운 유제품인 타락죽을 즐겨 찾으며 건강을 염려하던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송아지가 굶어 죽는다는 신하들의 상소에 마음을 쓰면서도 낙사한 목장 조성을 통해 치밀하게 자원을 관리하려 했던 모습은 왜 그가 명민한 정치가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왕실의 최고급 보양식이자 세종이 매일 같이 찾았던 오리지널 타락죽은 과연 어떤 맛이었을까요? 현대에 타는 듯한 크림스프나 리조또와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지금부터 조선 왕조실록과 궁중 음식 발굴 기록을 바탕으로 세종대왕이 수라상에서 맛보았던 그 전설의 오리지널 타락죽 레시피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주말에 집에서 직접 왕이 된 기분을 내보셔도 좋겠죠? 자, 수라관문을 활짝 엽니다. 먼저 세종대왕이 드셨던 오리지널 타락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지만 그 배합 비율과 질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재료, 맵쌀 또는 찹쌀.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해 가장 좋은 쌀을 곱게 갈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재료, 대망의 우유 타락. 당시에는 젖소의 모유였으니 지금으로 치면 생우유 중에서도 가장 진하고 신선한 원유를 사용했겠죠. 세 번째 재료, 물 또는 맑은 육수. 쌀을 불리고 끓일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재료, 꿀과 소금. 자극적인 조미료가 없던 시절, 은은한 단맛을 내는 꿀과 간을 맞추는 소금은 필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현대의 인스턴트 스프나 생크림을 듬뿍 넣은 크림 파스타와는 차원이 다르옵니다. 밀가루나 버터는 단 한 그램도 들어가지 않는 쌀과 순수 우유가 만들어내는 담백하고 고소함의 극치이지요. 자, 이제 조선시대 수라간 상궁이 된 마음으로 불을 지펴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아침 수라상을 책임졌던 오리지널 레시피 4단계로 완벽하게 복원해 드립니다. 1단계, 쌀을 곱게 잠재우기, 불리기와 갈기. 먼저 좋은 맵쌀이나 찹쌀을 깨끗이 씻어 물에 충분히 불립니다. 여기서 원조의 핵심 포인트, 불린 쌀을 그냥 끓이는 것이 아니라 맷돌이나 절구에 아주 곱게 갈아서 고운 채에 받쳐 쌀가루, 쌀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입에 걸리는 것 없이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식감이 나옵니다. 2단계, 은은한 불로 쌀죽 쑤기, 애벌 끓이기. 곱게 갈아낸 쌀가루에 물을 적당히 부어가며 솥에 넣고 은은한 불에 뭉근하게 끓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한눈을 팔면 솥 바닥이 눌어붙기 십상입니다.
수라간 나인들이 쉴 새 없이 나무 주걱으로 바닥을 저어주며 쌀이 완전히 퍼져 걸쭉한 흰죽이 될 때까지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3단계. 오늘의 주인공 우유 타락. 투하의 순간 흰죽이 알맞게 쑤어지면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핵심 주인공인 우유를 부을 차례입니다. 이때 우유를 한꺼번에 와르르 부으면 안 됩니다. 온도가 안 맞으면 응어리가 지거든요. 불을 약하게 줄인 상태에서 우유를 조금씩 가늘게 흘려가며 주걱으로 쉴 새 없이 저어줍니다. 잠시 후 뽀얗고 순백색의 우유가 쌀죽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 몽환적이고 고소한 향이 수라간 가득 피어오릅니다. 바로 이 순간이 타락죽의 하이라이트입니다. 4단계. 마무리와 세팅. 꿀과 소금의 미학. 우유가 들어가고 한 소끔 부드럽게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마무리합니다. 접시에 정갈하게 담아낸 뒤 천연 감미료인 꿀을 곁들이고 소금을 아주 살짝만 더해간의 밸런스를 맞춥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부드러운 세종대왕표 오리지널 타락죽 드디어 완성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레시피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죠? 밀가루나 인위적인 크림 소스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 속을 전혀 부대끼지 않게 편안하게 감싸주면서도 입안 가득 진한 고소함이 퍼지는 그야말로 명품 보양식입니다. 환절기에 입맛이 없거나 자극적인 야식 대신 속 편하고 고급스러운 한 끼가 생각날 때 오늘 알려드린 오리지널 세종대왕표 타락죽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